검찰이 청구한 이 구속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요건 희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 요건 법 애국죄로 처벌해야 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대법원이 2018년도에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됐을 때 네. 내가 대장동에서 성남시장 하면서 5,503억을 공익감수했다. 이것을 이재명 지사를 맹목적으로 비난한 그룹이 고발을 해가지고요. 네. 기소까지 됐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이 괴롭혔어요. 검경이. 기소를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요. 네. 정확하게 5,503억을 환수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업자한테 그냥 뒀으면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어요. 부산 LCT 사건처럼. 네. 양평에 윤석열 장모가 했던 부동산 개발 사업처럼 단 한 푼 대출 못했잖아요. 이 사건들에서는. 그렇죠. 예, 예. 5,503억을 환수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예. 그 판단이 받은 대법원 판례에 5,500.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문에 네. 5,503억은 공익적으로 환수를 했다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이것은 대장동 사건을 연구한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법에 의해서 기부채 납한 5천억은 별겁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조를 공익환수했다던데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네. 뭐냐면 법에 의해서 개발업자가 기부채 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학교 지을 뭐 아파트 이렇게 재건축하다 보면 동네 가 보면 뭐 이것은 어느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익적으로 기부된 공원입니다. 이런 팻말들 보시는 분들 네. 있을 거예요. 예. 또 공원 용지입니다. 뭐 공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느 건물이 새로 지을 때 제공을 합니다. 네. 이런 건 법정 기부 체납인 거죠. 근데 이 5,503억은요. 김만배 일당이 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5,503억을 뜯어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놈이다. 공산당 같은 새끼다.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데 X 같은 새끼다. 네. 이런 그렇게? 욕을 엄청 얻어들었잖아요. 네. 이게 대장동 일당의 일관된 반응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가 입을 열면 죽어.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줬죠. 네. 윤석열의 멘토이자 윤석열을 키운 박영수 딸과 박영수가 50클럽이죠. 취업자 클럽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이쪽은 수사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말고 이제 예. 배임 횡령 그 혐의를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뭐 이것도 웃깁니다. 쌍방울도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쌍방울 그룹을 탈탈해갖고 김성태 개인 비리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결국. 그렇죠. 이재명 변호사 대납량이 나오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권력형 비리에서 이런 식의 수법들 너무나 많이 보셨잖아요. 너무 비열한 정치검찰의 수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탈탈 털면 이재명 관련이 하나는 뭐 나와야 되잖아요. 돈 10원이나 받았다든지 이재명이 뭐 추천한 사람 불법 뭐 채용이나 됐다든지 네. 단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뭐라도 걸려야 되는데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건 매우 많습니다.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어요. 단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자, 심지어 근데 그렇게 됐는데 검찰에서 자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제 뇌물 처음에는 네. 뭐 450억대 뇌물을 받았다 했는데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안 나오잖아요. 직접 받다는 사람도 없고 줬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간다고 들었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빠졌어요. 결국 검찰 이 정치 검찰 이 무도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마저도 뇌물은 못 넣은 거예요.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핵심인 뇌물이 빠졌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배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배임액을 어떻게 특정했느냐? 개발이익 중 70%가 6,700억이래요. 네. 하니까 1조 가까운 개발이익이 남았으니까. 근데 6,700억인데 이 6,700억에게서 70%를 성남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70%도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700억은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법에는 아파트 분양 수익은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행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에 대해요. 네. 토지와 관련 수익만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없는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일단 수익으로 넣어놓고 그래서 그 중에 70%를 성남이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6,700억을 받아야 되는데 5,503억이나 받았다. 그럼 상당히 노력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네. 이런 판사가 보기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도 그렇잖아요. 네. 5,503억은 또 엄청나게 받아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3, 4천억을 빼버리고 1,830억만 공익환수했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여러분 검사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해도 됩니까?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터널이나 뭐 공단 뭐 이 비용 이런 것들을 이게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비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5,503억에서 빼버린 거죠, 아예.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라면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사업을 할 때 꼭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네. 토지 수용할 때 보상금 줘야 되잖아요. 네. 뭐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건 비용이죠. 근데 원래 의무가 없어. 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어. 무려 3,42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법원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공익환수했다고 인정하고 우리 김용춘 감정평가사 등 포함해서 대선 전후에서 감정평가사 부동산 이 사건의 최고 전문가들인 400명에 가까운 감정평가사들이 단군조선 이래 사상 최대의 공익환수 사건이라고 규정한 네. 5,503억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 해에 5,503억을 환수한 그 해에 전국의 수천 건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전체 공익환수된 금액이 2천억인가밖에 안 돼요. 수천 건의 사업에서. 네.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 한 건으로 5,503억을 환수해버렸어요. 수천 건의 개발이익 환수보다 더. 두세 배가 넘는 금액을 단 한 건으로 환수한. 이건 여러분 통계에 남아 있어요. 저는 오마이 TV에 올 때마다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네. 그리고 두려워요.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팩트 오류도 없어야 될 텐데 하면서 아까 박정우 기자님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막 네. 숫자 막 밑줄 긋는 거 봤잖아요. 숫자 그러니까요. 제가 사건의 얼개나 맥락은 다 이해해도 요즘 이상하게 이제 머리가 나빠져갖고 숫자가 사실 여기도 보면 6,720원, 네. 1,830억, 그다음에 2,500억, 920억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황당한 놈들이냐면 저는 놈들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정의봉도 갖고 왔어요. 이런 놈들은 정의의 몽댕이로 모든 폭력을 거부하지만 그냥 상징적인 비폭력적인 폭력으로 한 대 때려줘야 됩니다. 진짜 제가 오죽하면 정의봉 예, 다시 정의봉 갖겠습니까? 가져오셨어요. 정의봉. 자 1조 원 가까운 개발이익이 발생했다 대장동에서. 네. 그 중에서 성남시가 70%를 가져가야 된다. 자 먼저 70%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70%라는 건 법에 나와 있지 않는 숫자예요. 나와 있지 않다. 검찰이 지 멋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했어야 된다. 아니, 자 박정희 기자님이 혹시 개발 사업자라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성남시나 또는 뭐 서울시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익의 70%를 내놔라 그래요. 이게 얼마 남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사업 하려고 하겠어요? 고생은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70%를 떼가면 누가 오겠어요? 5대5면 모를까? 차라리 예를 들면 법에도 5대5란 말도 안 나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5대5면 차라리 네.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렇지. 야 반땅하자. 70% 내놔라 하면 하겠어요? 요것도 검찰의 완전 사기입니다. 70%를 성남이 가져가야 된대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포함하여 70%예요. 다시 한 번 말하면 아파트 분양 수익은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에 보면 아파트 분양이란 건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네. 토지를 통한 개발이익만 환수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 분양 수익이 빠져 있어요. 물론 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법 개정돼야 될 겁니다. 근데 멋대로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포함해서 1조 원 가까이를 벌었다. 그리고 그중에 70%를 멋대로 성남이 환수해야 했다. 네. 오히려 차라리 제대로 된 근거를 내려면
성남하고 이 화천대유가 5대5로 시행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50% 환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차라리. 근데 멋대로 70%예요. 그 금액이 6,725억이에요. 네. 근데 6,725억을 다 환수해야 되는데 5,503억 대법원도 인정 5,503억을 밖에 환수 안 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배임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3,420억을 지 멋대로 또 빼버려요. 대법원도 인정한. 그래서 1,830억 인수 배당 환수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나머지 4,895억을 배임했다라고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시행할 때 성남개발공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화천대 5대5로 했다 그랬잖아요, 지분을. 자, 왜 그걸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익 배당할 때 어떻게 해요? 친구랑 여러분 둘이 1억씩 내 가지고 상가에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많습니다. 네. 주변에 제 주변에도 여러분도 많이 봤죠. 야, 우리 친구들 4명이서 1억씩 투자해갖고 4억짜리 상가를 샀어요. 거기에 임대 물건이 4개 있다고 쳐요. 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1,000만 원 발생했다 쳐요. 어떻게 나와요, 박 기자님? 아니 뭐 25%씩 25%씩. 돈 대로 그럼 나눠야죠. 250만 원 가져가야 되죠. 네. 자, 여기에 이 검찰의 엄청난 꼼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5대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조가 안 되는 개발이익에서 성남이 얼마 가져갔어요? 5,503억 갖고 왔죠. 예. 어이쿠! 지분보다 더 가져갔네. 네. 여기에 제가 오 기자님 아니 박 기자님 그 대선 전에 오마이TV 나왔고 여러분 제가 대장동 일타 강사 안진걸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일타 강사까지는 안 돼요. 저보다 더 전문가들 훨씬 많잖아요. 네. 뭐 봉지욱 기자님도 계시고 오마이TV 나왔던 뭐 여러분들 계시죠. 누구냐 또 우리 최경영 기자님도 있고 홍상 기자님도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일타 강사죠. 네. 거기 보면 제가 지분보다 더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50%를 적용 안 하고 네. 일반적인 모든 법률이나 상식 근거인 지분대로 배분을 적용하지 않고 성남이 70%를 가져가야 된대요.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엄청난 사기입니다. 박 기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래서 6,720억을 환수해야 되는데 5,503억밖에 환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5,503억도 3,420억을 빼고 1,830억밖에 환수하지 않아서 배임액이 무려 4,890억이라는 사기 구속영장 청구서를 낸 겁니다. 네. 여러분 정말 헌법과 법률을 가장 먼저 준수하고 어떠한 가짜 공작도 하지 말아야 될 검찰이 수사도 공작, 그동안 피사실 공표, 가짜 허위사실 공표도 공작을 하더니 네. 이제 아예 판사를 속이는 이런 개짓것까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와 막 입에 개거품이 물리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내 앞에 그런 이 공소장 쓴 놈들 있으면 정의봉으로 네. 머리를 옛날 그 봉건 시대 같으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판사나 법을 가진 놈들이 장난치면 옛날에 더 엄하게 쳐버렸잖아요. 먹는 것으로 장난치면 죽여야 된단 말 우리 시중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엄하게 법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요 국민들의 신뢰와 국민들의 그 믿음을 배신한 자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좀 고난을 가지고 장난을 네. 친 거잖아요. 하하.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게 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 예. 있는 건데 영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진걸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대법원 판단도 있었는데 예, 이건 그 팩트만 이야기 드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에요. 무시한 영장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5,503억을 회수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 네. 보통 법원 판결문에도 보면요. 그렇게 주장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틀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네. 혼동할 수 있다. 그 정도 이런 판결도 많아요. 그래도 무죄예요. 근데 이렇게 명쾌하게 5,503억은 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건요. 어. 보수적인 법원도 무조건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나경원이 저한테 1억 소송 걸었는데 제가 이겼잖아요. 항소심 얼마 전에. 네.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진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는 못 쓰고 안진걸의 주장은 당시 언론 보도라든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단 말을 함부로 못 써요. 법원은 팩트를 특정하기가 어려우면. 네. 다만 안진걸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당시 언론 보도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안진걸은 그걸 인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상당히 약간은 유보적이잖아요. 팩트 확정 안 했죠? 그래도 제가 승소했잖아요. 이 정도로도 승소해요. 공익적인 주장은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예 법원이 5,503억이나 환수했다고 객관적으로 네. 부합돼요. 근데 성남의 뜰에서 성남개발공사 가지고 있는 시행사 성남뜰 성남개발공사 가지고 있는 지분은 50%였어요. 근데 50% 전체 개발 이익보다 50%보다 더 많은 걸 환수했기 때문에 애초에 배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성남이 70%를 가져가야 됐다라고 법에도 없는 네. 상식에도 어긋나는 짓거리 상관에도 우리가 상도이라 그러잖아요. 상도위에도 어긋나고 상관에도 없는 70%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6,725억을 제시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5,503억 그러면 상당히 많이 가져간 거로 비춰지니까 1,830억이 못 가졌다고 조작을 한 다음에 그래서 배임액이 4,890억이라는 황당한 조작을 했다. 그래서 그 영장에 담긴 검찰의 주장이 문제가 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예. 엉터리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건데. 하나 더 덧붙이면 네. 더 황당한 것은 결국은 이것은 최종 이익에서 못 가져갔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70%를 약정했어야 된다고 검찰은 주장을 해요. 여러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2013년, 14년 이때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도 계속 표류했던 거거든요. 결국 그렇죠. 돈도 없었고 네. 두 가지가 여기서 문제가 제시되는 두 겁니다. 가지 문제. 자, 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일단 이익을 최대한 빠져서 5,503억이나 가져온 거. 그래서 공산당 소리를 들은 겁니다. 네. 역 같은 새끼, 공산당 같은 새끼, 나쁜 새끼, 씨알도 안 먹히는 놈.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득이 늘어난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불거진 면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망하고 절망한 나머지 대장동 사건에 더 분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면 이재명은 잘한 거죠.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 잘한 건데 감정평가사들이 지적한 것처럼. 근데 다만 국민들도 아쉬운 건 있죠. 천하의 이재명도 네. 어쨌든 김만배 일당 자체를 막지는 못했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예상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내진 못했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그건 후보 시절에 정말 몇 번 계속 얘기했죠. 몇 번이나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네. 죄송하게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 못한 거니까 기대에 못 미치면은 깔끔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득이 1조가 생길 건 아무도 몰라. 더더욱 토지 관련 이득 예상 이득은 쉬워도 아파트 분양은 안 돼 버리면 소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트 분양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엄청 많이 보시죠 요즘에. 지금 그래서 미분양 사업- 아파트 엄청 네, 많죠. 사업이 그래서 윤석열이 어려워. 느닷없이 국민들 난방비 도와달라는 건 파퓰리즘이라 그러면서 네. 미분양 아파트는 국민 세금으로 지금 몇십 조로 사준다고 해갖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의 민원은 칼같이 들어줘요. 세금을 수십 조를 들어서 네. 수백 조를 들어서 공적 자금 투입하고 세금 감세주고 우리 국민들이 제발 난방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면 7조면 되는데 그 7조는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놈들인데 그래놓고는 이제 여기서는 다시 돌아와서요. 아파트 분양 결국 잘 됐어요. 그래서 이익이 급등을 했잖아요. 난 거죠. 이득 예.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 논리라면 나중에 음. 모든 지자체장이나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 민간업자가. 네. 야, 너 근데 왜 저거 환수 못했어 제대로? 네가 사전이나 사후에 무조건 70% 환수했어야지. 무조건 비율로 해서. 예, 비율로 70% 그것도 네. 법에도 없고 지분에도 안 맞고 상도이 상관에도 안 나온. 보통은 사업자한테 더 주죠. 5대5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업 실제하는 사람한테 주고 옆에서 거들어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네. 핫도그에서도 핫도그 이렇게 도와주면 이제 캠핑 주잖아요. 네.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한테 옆에. 자 내가 10,000원 땄다. 그러면 걔한테 50% 줍니까? 그 친구 자취방에서 했다. 걔한테 50% 줍니까? 뭐 하우스 제공이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또는 심부름 해준 애들 있잖아요. 막 네. 맥주도 사오고
그러면 제가 10,000원 따면 1,000원 주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쉬운 예로 우리 어렸을 네, 때 네. 애기 때 저도 조금 놀았습니다. 장난 쳤죠.